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 리차드 콜린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관점과 교육 철학을 근본부터 뒤흔든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한 어린 소녀가 하버드 수학과 교수조차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단 10분 만에 풀어낸 일대 사건입니다. 현대 수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12세였던 소녀 이하나였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는 농담이거나 장난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12세 소녀가 대학원생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해내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연산체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자들을 경탄시킨 그녀의 특별한 여정을 이제 상세히 서술하겠습니다. 사건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심사위원들의 긴급회의가 소집된 서울올림픽공원 내 체조 경기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의 안건은 오직 하나, 12세 소녀가 제출한 답안지였습니다. 어떤 심사위원도 그녀의 독특한 풀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일부는 부정행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소녀는 오직 연필과 종이만을 사용했을 뿐 다른 도구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표 심사위원이 답안지를 내던지며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 때 저는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6개월 전 저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일상적인 임무였지만 그날 제가 목격한 일은 제 수학적 관념과 교육 철학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대회 이틀째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고요하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으로서 경기장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독 눈에 띄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작은 체구, 다소 낡고 해진 옷을 입은 그 소녀는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오직 연필과 종이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계산기, 컴퍼스 등 다양한 보조 도구를 갖추고 있었으나 그녀에게는 그러한 도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문제와 씨름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고민에 찬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을 때 그녀만은 마치 즐거운 게임에 몰두하듯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종이 위에는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적 분법과 치환적분을 활용한 복잡한 미적분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는 종이의 계산 과정을 일절 적지 않고 왼손 손가락을 움직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조작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깊은 집중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안지에 정확한 답을 기재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저도 모르게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맑고 영리해 보이는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판이요. 그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주판이 어디 있지?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주판과 같은 물리적인 도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소녀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머릿속에서 주판을 그리면서 계산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주판이라는 전통적인 도구가 구슬을 움직여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실제로 보지 않고 오직 상상만으로 복잡한 고등 미적분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대회가 종료된 후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이하나, 12세의 최연소 참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획득하며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가 해결한 문제들 중 상당수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한 초고난도의 난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종 문제는 대학원 수준의 복수 함수 적분 문제였는데 이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풀이 과정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벌어졌을 정도로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이하나를 찾아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한다. 이하나. 정말 경이로운 실력이구나. 어떻게 그런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구나. 이하나는 쑥스러운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너희 할머니는 수학자이신가? 제가 묻자 이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파세요. 예전에는 과일 가게도 하셨는데 요즘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새벽부터 나가 좌판을 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주판의 명인이세요. 제게 5살 때부터 주판을 가르치셨어요. 이 사실은 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채소 행상을 하는 할머니가 가르친 주판 기술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차지하다니요. 그것도 머릿속에서 주판을 상상하며 계산하는 방식이라니 이 이야기는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너희 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을까? 너의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이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집이 좀 작고 허름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마라. 나는 사람과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하나는 얼굴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희 집에 오세요. 그녀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는데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 단지 주소였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 이틀간의 일정이 남아 있었기에 저는 이하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학적 호기심을 넘어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러한 경이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를 찾아갔습니다. 이하나가 알려준 주소는 작은 임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이었고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단지 앞의 작은 놀이터에서는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5층 302호에 도착했을 때 이하나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대회복 대신 색이 바랜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는 어제와 다름없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하나는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선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비록 좁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10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집이었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이하나의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책장에는 수학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는데 대부분 도서관에서 빌려온 듯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린 하버드 교수님이세요. 창가에 앉아 계시던 노부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8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노부인은 낡은 주판을 들고 계셨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그 주판은 구슬 하나하나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이구, 멀리서 오셨네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할머니, 박영희 여사님의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말투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하나는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주름진 손가락이었지만 주판을 다룰 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정확했습니다. 이하나가 어제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하나는 특별해요. 어려서부터 숫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난하지만 머리만큼은 가난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말투는 소박했지만
그 속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주파는 숫자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이미지로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준다오. 이하나는 숫자가 보이는 거지요. 그림처럼 말이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노트북이었습니다. 이건 이하나 아버지의 노트북이에요. 대학에서 물리학 공부를 하시던 것들이 담겨 있지요. 이하나는 6살 때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것 같았는데 점차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주판으로 익힌 숫자 감각이 물리학 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이하나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하나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학교는 재미있어요. 하지만 이하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제가 주판으로 계산하는 것을 이상하게 봐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계산기를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푸는 걸 보고 놀리기도 해요. 또 일부 친구들은 제가 낡은 옷을 입는다고 놀려요. 방과 후에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눈에 띄지 않게 풀이 과정을 쓰려고 노력해요. 이하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과정 없이 답만 적으면 점수를 다 주지 않으세요. 제가 컨닝을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번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됐어요. 선생님께 제 방식도 정당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이가 그 재능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요. 더구나 부모님을 잃은 상처와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하나가 받은 상금이 있긴 하지만 아이의 대학 교육비로 모아두고 있어요. 이 아이는 부모님처럼 꼭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니까요. 때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 돈을 쓰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참고 있어요. 놀이공원도 가보지 못하고 친구들처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지 못하는 이하나가 가엾지만 지금은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오. 언젠가 이하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놀라운 현상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하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직접 증명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박영애 여사님, 이하나를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공식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이 놀라운 주판 암산법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할머니와 이하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버드에 비용도 감당할 수 없고 이하나는 여권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시장을 비우면 그동안 생계가 걱정 마세요. 모든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할 겁니다. 항공권, 숙박, 여권 발급, 그리고 할머니의 생계 보조금까지 모두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하나의 재능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하나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요? 하버드에 갈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래, 이하나, 만약 너와 할머니가 동의한다면 내가 모든 준비를 하겠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하나 학교는 어쩌고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교육 목적의 방문으로 학교에 통보하고 이하나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게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이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가고 싶으냐, 이하나야? 이하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가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도 보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가도록 하지.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네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할미도 함께 가야겠어요. 이하나 혼자서는 아직. 물론입니다. 할머니도 함께 초청하려고 했어요. 할머니의 교육 방법도 배우고 싶으니까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하나가 이렇게 인정받을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이하나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동안 이하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할머니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하나의 재능은 발견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이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하나와 할머니가 보여준 주판 암산법에 대해 심사숙고했습니다. 서양의 현대 수학 교육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이 전통적인 방법이 어떻게 현대 교육 체계에 통합될 수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버드 대학원생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이하나가 해결해내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하나 아버지의 노트북에 담긴 내용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세 소녀가 대학 물리학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주판 암산이 이하나의 두뇌 발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버드로 귀임한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설명했지만 예상대로 냉소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주판을 그리며 계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스턴 학과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시장 상인의 손녀라고? 하버드의 품격에 부합하는 일인지 모르겠군. 이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버드가 언제부터 사람의 배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까? 치열한 논쟁 끝에 이하나와 할머니를 초청하는 계획이 마침내 승인되었고, 한 달 후 그들은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이하나가 하버드 캠퍼스를 처음 보았을 때의 표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과 아이비로 뒤덮인 벽면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대학교인가요? 이하나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하나의 반짝이는 눈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시연 전날 밤, 이하나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이하나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말 거라. 할미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돼. 마음을 비우고 숫자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손 위로 할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이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스턴 학과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하나가 앞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방 안은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녀는 새로 산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조용히 손녀를 응원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옷깃을 꼭 쥐고 입술로는 소리 없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화면에 제시되었고 이하나는 눈을 감고 손가락을 허공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2분 후 그녀는 칠판에 정확한 답을 적었습니다. 문제가 점차 어려워질수록 청중의 놀라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최종 문제는 양자 물리학 관련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10분이 소요되었지만 역시 완벽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 수식을 계산하려면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강의실에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스턴 학과장의 표정 또한 의심에서 경이로움으로 변화했습니다.
이하나의 옷차림이나 할머니의 소박한 모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주름진 손을 꼭깍지 낀 채 조용히 손녀를 응원했습니다. 이하나는 문제마다 정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25개의 변수를 포함한 비선형 방정식 시스템으로 이하나는 15분 만에 정확한 답을 도출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하나 양의 답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산한 결과와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일치합니다. 대강당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스턴 학과장도 감탄했습니다. 자네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 이하나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고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주판이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주판은 숫자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이미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판에서 구슬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숫자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하버드 대학 학장인 로버트 윌슨 박사가 직접 이하나와 할머니를 환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콜린스 교수님이 주도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놀라운 성과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일부 매체에서는 이 이야기를 가난한 집안의 소녀가 하버드를 감동시킨 이야기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러한 묘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이하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식을 물려받았고 저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이지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 특히 물질적 성공과 학문적 성취만을 추구해온 하버드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하버드 캠퍼스는 이하나와 주판 암산법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판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여러 교수들은 이 방법을 자신의 연구에 통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양극화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전통적 방법이 현대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환영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단순한 암기술로 치부하며 배척했습니다. 응용 수학 전문가인 로버트 웰스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마술쇼에 불과합니다. 소녀의 재능은 인정하지만 진정한 수학적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학생들에게 과정과 논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암산이 아니라요. 웰스 교수의 발언은 학회지에도 실렸고 일부 동료 교수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비판을 접한 이하나는 처음으로 상처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저는 단지 주판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이하나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단다. 제가 위로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도 이하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하나야,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 거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미 증명했잖니. 옳고 그름은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스했습니다. 이하나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서러움을 달랬습니다. 캠퍼스 내 분위기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하나와 할머니를 마치 서커스 공연단처럼 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묵는 임시 숙소까지 찾아와 기념품처럼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 담담했지만 이하가 상처받을까 염려했습니다.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러 온 게 아니라오. 이하나가 배우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러 온 거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에서는 동서양 교육의 충돌과 융합이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패널에는 교육학, 신경과학, 수학, 철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은 때로는 열띤 논쟁으로, 때로는 격렬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웰스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다른 교수들은 이 방법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지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의 할머니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평소에는 허리가 굽어 보였던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라오. 그저 오랫동안 주판을 가르쳐온 평범한 할미일 뿐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의 입은 옷은 소박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지혜는 모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강당안은 갑자기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주판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주판을 가르칠 때 숫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 집중력, 그리고 자신감도 함께 가르친다오. 이하나는 처음에는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지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하나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 아이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 할미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이하나와 함께 주판을 두드리는 것뿐이었다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1 더하기 1은 항상 이하오. 그 확실함이 이하나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양과 서양의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논쟁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 할미가 보기에는 둘 다 소중하다오. 서양의 방법이 왜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방법은 어떻게 초점을 맞춘다오. 둘 다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마치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말이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천둥처럼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토론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스턴 학과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웰스 교수를 포함한 여러 교수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영애 여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있지만 두 방식이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주판의 기본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오. 그날 밤 이하나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하나야, 지금까지 어땠어? 힘들진 않았니? 이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웠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한 일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2세 소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성숙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원생들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낸 그날 난 정말 놀랐단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더 감동받고 있어. 이하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숫자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가난해도 정신 많은 부자여야 한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동서양의 충돌 속에서 이하나와 할머니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계산 방법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토론회 이후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심지어 가장 회의적이었던 웰스 교수조차 주판 암산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 리 교수는 뇌 영상 연구를 심화했고 마이클 그린 교수는 주판 학습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주판 암산법의 수학적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하나는 열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도 주판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 학생과 교수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부 일을 자청하여 숙소 비용을 보태려 했지만 대학 측에서 이를 만류했습니다. 미국에 와서까지 일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하나는 회복된 후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우리 팀에게 주판 암산법의 심화 과정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이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더 오래 있고 싶은데 하버드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이하나의 눈물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하나야, 내가 가진 재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단다. 이제는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우리의 연구는 다른 형태로 계속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대학생이 되면 다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이하나와 할머니의 귀국 전 수학과 전체가 모여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스턴 학과장도 처음과는 달리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하나 양과 박 여사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는 놀라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하나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게으름이 부끄러운 거라고요. 저는 돌아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하버드에 올 수 있도록요. 송별회장에는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교수들조차 이하나와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떠남은 연구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지혜를 바탕으로 연구를 계속할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이하나가 한국으로 떠난 후 우리 연구팀은 더욱 결연한 의지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주말도 반납한 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자료를 최대한 분석하고 정리해야 해. 제니퍼 교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 자신의 오랜 노트와 가르침을 담은 낡은 공책 여러 권을 남겨주셨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가 희미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 속엔 평생을 주판과 함께한 할머니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주판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다오. 주판을 두드릴 때는 숫자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오. 할머니의 공책 한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불안정했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노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전통 주판법에 관한 희귀 문헌들이 공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조선시대 상인들이 사용하던 암산법에 관한 귀중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매일 우리 팀원들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주판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주판으로 연습했고 점차 머릿속으로 주판을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이하나처럼 빠르게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웰스 교수가 흥분한 표정으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교육기술회사에서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 다음 주에 화상회의를 하자고 했어? 웰스 교수의 처음과는 전혀 다른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에는 가장 회의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연구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뉴로 에듀케이션 노로 에저케이션이라는 회사의 제키 리 대표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주판 암산법이 뇌의 시각적 정보 처리와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이런 원리를 디지털 교육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 대표의 얼굴에는 진정한 관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수학을 어려워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 대표는 이하나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 듯 했습니다. 이하나 양을 직접 만나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이하나는 전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니퍼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는 한 아이의 특별한 능력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니퍼 교수의 단호한 태도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하나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한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하나가 없더라도 우리가 직접 주판 암산법의 효과를 증명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팀원 각자가 매일 3시간씩 주판 암산 훈련을 했고 그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기록했습니다. 몇 주간의 집중 연습 끝에 우리 팀원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웰스 교수는 예전에 그토록 비판했던 주판 암산법의 가장 열정적인 학습자가 되었고 이제는 세 자릿수의 곱셈을 머릿속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웰스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미신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습해보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숫자가 이미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계산이 단순한 규칙 적용이 아니라 직관적인 과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음악가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웰스 교수의 솔직한 고백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이 결과에 리 대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하나 양의 사례가 예외적인 천재성이 아니라 적절한 훈련을 통해 누구나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 응용 가능성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연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단계별 학습과 시각화를 통해 주판 암산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VR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가상 주판을 조작할 수 있게 했고 게임 요소를 추가하여 학습 동기를 높였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완성한 후 우리는 이하나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멋져요. 제가 한국에서 친구들에게도 보여줬는데 모두들 배우고 싶어 해요. 할머니께서도 무척 자랑스러워하세요. 할머니께서 앱의 이야기로 배우는 주판 섹션을 추가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셨어요. 할머니는 늘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주판을 가르치셨거든요. 예를 들어 덧셈을 가르치실 때 토끼가 당근을 모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일 거예요. 이하나의 순수한 열정과 할머니의 지혜로운 제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앱의 이야기로 배우는 주판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이하나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내왔고 자신이 직접 만든 동영상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하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주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버드 근처 초등학교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주판 학습을 게임처럼 즐겼고 짧은 기간에도 기본 원리를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특히 이야기를 통한 학습 방식이 아이들의 흥미와 이해를 크게 높였습니다. 토끼가 5개의 당근을 가지고 있었는데 3개를 더 받았어요. 이제 토끼는 몇 개의 당근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주판 조작법을 가르치자 아이들은 훨씬 빠르게 배웠습니다. 연구 지원이 종료되기 이틀 전, 우리는 마지막 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연구실은 이미 절반 정도 정리되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웰스 교수는 자신의 제자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했고, 제니퍼 교수는 이하나가 보낸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버드 대학원생들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이하나가 해결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훨씬 너머로 이것은 단순히 계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약 30분간의 심도 있는 논의 후 리 대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회에서 주판 암산법 교육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500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한국의 이하나와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화상통화를 시도했고 이하나와 할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현대의 기술과 만나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하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화면 앞에서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하나에게 공부를 잠시 쉬고 주판 교육 동영상을 더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하나야, 너는 하버드의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는 것이 꿈이잖니? 그러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할머니의 이 말에 이하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앱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주판 암산법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둘째, 문화적 맥락과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개인의 속도와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는 유연한 학습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6개월 후 앱의 베타 버전이 완성되었고 미국, 한국, 그리고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습니다. 주판으로 계산하는 게 마치 머릿속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미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숫자가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냥 그림이에요. 한국의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앱이 공식 출시되었고 이름은 마인드 에버커스로 정해졌습니다. 출시 첫 주, 앱은 교육 카테고리에서 3위권에 진입했고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하나의 이야기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세 소녀의 놀라운 수학 능력이 세계적인 교육 혁신으로와 같은 헤드라인이 전 세계 미디어를 장식했습니다. 앱의 성공은 학술적 관심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윌슨 학장이 연락해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대학에서 다시 이 연구를 지원할 방법을 고려해보고 싶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술적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앱 출시 6개월 후 이하나와 할머니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마인드 에버커스 교육자 콘퍼런스의 주요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하나는 벌써 훌쩍 자라 있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헌옷을 입지 않고 새 옷을 입고 계셨지만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반가워요. 이하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하나야, 많이 컸구나. 이제 13살이 되었겠네? 네, 중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에서 주판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할머니도 인사하셨습니다. 교수님, 저희의 작은 여정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네요. 덕분에 이하나도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이제 시장에서 일하지 않고 소액의 저작권료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늙은이가 평생 모아온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게 쓰일 줄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평생의 고단함이 보상받는 순간의 감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하나의 강연은 콘퍼런스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습 여정을 공유했고 할머니는 전통적인 주판 교육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게 특별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께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었거든요. 이하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지만 저는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하나의 진솔한 말에 청중들은 감동적인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지혜는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할머니는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제가 이하나에게 주판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는 방식인 것 같네요.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이 만나 더 큰 빛을 내는 거지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이하나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하나와 할머니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마인드 에버커스는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여러 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앱이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진정으로 글로벌한 교육 도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하나는 이 제14살이 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학생들에게 주판 암산법을 가르치는 청소년 교육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의 교육부로부터 전통 교육 방법 보존과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고 뉴로 에듀케이션의 교육 연구 부문 책임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웰스 교수는 프린스턴에서 동서양 교육방법론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했고 그 수업은 항상 수강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세 번째 콘퍼런스에서 할머니가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을 소녀에게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전통은 그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그녀의 말씀에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하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하버드 대학원생들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푼 이하나의 그 놀라운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가장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주판이라는 단순한 도구가 현대 교육의 혁신을 가져왔듯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와 세대의 지혜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하나와 할머니, 그리고 주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여정의 기록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통의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나 이룩한 이하나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는 우리가 교육과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좋아요로 평가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이하나와 박영희 할머니의 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